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제 우주의 기원 마지막 파트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뭘 배웠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는 빛을 이해하는 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빛을 이해하는 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인데 빛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이제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거죠.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해가지고 일련의 어떤 이제 그 법칙,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더 빨리 멀어지더라 라는 이제 허블 법칙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또 빅뱅 우주론, 그리고 나서 빅뱅 우주론. 다른 말로 한 점에서 이제 고밀도의 어떤 한 점에서 터져가지고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팽창하고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제 빅뱅 우주론, 이제 뭐 물질의 생성과 이제 관련된 부분인 거죠. 자, 이걸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죠.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은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빛이 빠져나왔어. 빛이 빠져나와서 현재에도 그 흔적이 이제 있다는 거지. 빛이 빠져나오면서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에는 대략 2.7K 정도, 2.7K라는 얘기는 이거는 270도씨 정도. 매우 낮은 온도에서 내뿜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이제 나오는 그 파장 정도가 온 우주에서 이제 감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온 우주에서 감지되는 파장이야. 그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냐면 우주의 밀도가 처음에는 모든 공간에서 일정한 파장으로 오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우주의 이 배경 복사, 이제 우주에서 오는 파장을 감지하는 기술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곳이 있고 밀도가 낮은 곳이 있어. 밀도가 높은 곳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따르면은 이제 노란색 빛으로 이제 감지가 되는 거고, 파란색 빛은 밀도가 낮은 곳이죠. 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 뭐가 탄생한다?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태양과 같은 별이야.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행성에 딸려있는 위성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와가지고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고 나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만들어지더라. 이 별이 만들어진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별 주위를 도는 행성 이야기 가는 거죠. 이제 태양계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막바지에 왔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 이제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알게 됐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요, 원소죠. 원소까지 만들어지는 건 알았어. 근데 원소만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물질 체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원소만 가지고는. 그죠? 원소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들이 적절하게 화학 결합을 하는 거죠. 화학 결합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성간화합물의 형성이라, 성간화합물의 형성. 다시 좀 앞으로 와보세요. 성간화합물은요, 별이야. 별들과 별 사이에 화합물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린 여지껏 원소가 이제 이 우주론에 따르면 원소가 어떻게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을 한 화합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문에 나와있죠. 성간 화합물의 형성에서 성간에 존재하는 원자들이 두 개 이상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 이것들이 두 개 이상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걸 좀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성납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두 가지 관점을 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화학결합. 화학결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소들, 이제 재료죠. 이것들이 어떠한 화학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드는지가 첫 번째 파트고, 또 화학결합할 때는 그냥 결합하는 게 아니야. 그냥 결합할 수가 없어. 화학결합의 어떤 이 반응 속도는 이제 화학결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반응하는지, 그게 이제 반응 속도거든요. 그래서 반응 속도,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화학결합은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온결합이야, 이온결합. 또 하나는 이제 공유결합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사실은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걸 다시 우리가 상기해야 돼. 주기율표.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주기율표는 다시 한번 암기를 하셔야 돼. 주기율표 자체를 우리가 얘를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암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이거고, 또는 족이 있고 주기가 있어. 족과 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 공부해 오는 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오면 바로 퀴즈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상 보고 이거 공부한 것들 가지고 수업시에 들어오면은 퀴즈를 보고 나서 이제 카운트 하면서 또 선생님 설명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온결합인데, 그러니까 이온결합이나 공이 다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얘는 다 이 전자가 다 관여한다라는 거야. 전자가 다 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온결합은요. 그러니까 이온결합은 말 그대로 이온과 이온이 결합하는 거야.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그죠? 다시 보자면, 자, 대표적으로 이제 NaCl, 염화나트륨, 우리 알죠? 소금 염화나트륨. 이 녀석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결합하는 거야. 그쵸? 선생님이 1절에 한번 설명할 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얘는 나트륨 이온이야. 얘는 나트륨 이온이야. 이온. 뭐 소디움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소듐이라고 돼. 얘는 염화이온이야.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야.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 여기까지 알죠? 자, 그런데 나눠볼게. 얘는요, 금속이야. 얘는 금속이야. 얘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얘는 또 왼쪽에 위치해. 얘는 오른쪽에 위치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결합은 이온과 이온이 결합한 거야. 양과 음이 결합하는 거야. 그럼 좀 더 세밀하게 좀 뜯어볼게요. 그럼 얘가 양이온이 됐다라고 하는 녀석은요, 원래 이 녀석은 NA야, Na. 금속이야. 이 녀석이 Na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한 개를 내보낸다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Cl 입장에서는 얘를 받는 거야. 얘를 받아서 전자 받아갖고 Cl 마이너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내보내려는 성질이 큰 녀석이야. 금속이 그래요.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크다고. 전자를 잃어버리려는 성질이 크다. 잃어버린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큰 거야. 얘는 비금속. 이 녀석은 전자를 얻어. 전자에 대한 욕심이 큰 거죠. 전자에 대한 욕심이 큰 녀석, 전자 욕심이 작은 녀석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온결합은 무조건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인 거고, 다른 말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 비금속이라는 녀석은 전자에 대한 욕심이 커. 뺏어오는 거야. 얘는 뺏기는 거야. 뺏겨오다 보니까 플러스, 뺏어오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정도 아시면 돼. 두 번째는 공유결합이야. 자, 공유결합은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뺏어올 수는 없지만, 전자를 함께 공유하는 녀석들이야. 예를 들면 수소, 자, H2, 그 다음에 N2,
다음에 뭐 CO, 그 다음에 H2O 이런 것들 싹 다 공유결합이야. 근데 공유결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여러분 메모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 있어요. 유인물에도 공유결합, 물질의 기본 단위 원자 서로 연결되는 것을 화학결합이라고 하고 원자들이 어렵죠. 원자과 전자를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분자를 형성하는 것이 공유결합.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아셔야 되는데 원자과 전자는 이 원소, 이 원자들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는요, 봐봐. 가운데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자, 또 다른 수소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어. 원자과 전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자, 제일 바깥쪽의 전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도 수소죠. 얘도 수소야. 이 두 명이 결합하는 거야. 이 바깥쪽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결합하냐면 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전자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야. 가운데다 전자를 이렇게 공유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야.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얘네가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2라는 수소 분자, 수소 기체가 되는 거야. 수소 기체가 된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 보세요. 파란색.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전자를 공유해. 얘도 여기서 전자 하나, 둘, 셋. 또 얘도 이쪽에 하나, 둘, 셋. 얘를 어떻게 보면 얘를 짝짝짝짝. 얘는 단일결합 하나잖아. 얘는 세 개. 얘는 삼중결합. 얘는 단일결합. 얘는 삼중결합.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구체적인 예로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결합, 삼중결합. 얘 볼게 얘는 좀 독특하죠. 그래서 중요하죠. 얘는 일로 와볼게. H2O는 가운데 O가 있고요. 여기 H가 있고 H는 하나 공유해. 얘도 하나 똑같이 하나 공유해. 근데 이 O 입장에서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6개 있어요. 6개. 짝짝짝짝.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건 수소 거잖아. 이것도 수소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요 6개. 그 중에서 다 짝이 맞잖아. 짝이 안 맞는 녀석들은 하나는 얘랑 이제 같이 공유하고 하나는 얘랑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O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단일결합이 두 개인 공유결합을 한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산소도 그렇고 수소도 둘 다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이 공유결합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다. 비금속끼리의 결합. 비금속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전자를 공유해.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공유해서 얘 산소 입장에서는 이거 내 거라고도 주장하고요. 수소 입장에서는 이거 내 거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이 가운데 공유한 전자쌍을 가운데다가 두고 함께 이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 결합이야. 전자쌍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런데 자, 이봐봐 얘. 좀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 이제 산소가 있고 짝 HV가 하나고 이렇게 H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전자점으로 이제 그릴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이렇게 가운데 공유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위치하지 않고 약간은 이쪽에 치우치죠. 산소 쪽에. 산소가 수소보다 전자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이야. 공유는 하지만 전자에 대한 욕심이 크다. 얘가. 전자에 대한 욕심이 크다라는 것. 그래서 공유결합의 특징에 나와있죠. 공유 특징에 2번에 보면은 공유 전자쌍의 위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인 전기음성도가 강한 원자에 가까이에 놓인다. 가운데 있지 않고 강한 녀석 쪽에 놓인다. 그 얘기는 이 녀석이 전자에 대한 욕심이 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기음성도라고 해요. 많은 이야기 했네. 사실 이렇게까지 막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사실 이 주기율표 요것만 하나 이게 잘 분석하면은 모든 게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속도인데
여기 나와 있죠. 반응 속도는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가가 바로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반응과 뭐 느린 반응 이렇게 나와 있죠. 빠른 반응, 느린 반응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반응 속도는요. 첫 번째는 농도가 클수록 반응 속도 빠르겠죠. 뭐 이렇게 어떤 반응할 수 많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빠르다. 또 촉매가 있을수록 촉매가 있다면 반응이 빠른 거죠. 농도, 온도, 촉매가 있다면 반응이 빠르다. 그래서 농도와 관련해서 이제 뭐 표면적이 넓다면, 표면적이 크다면 이것도 반응 속도가 크다. 그러니까 여하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화학 결합이 하려면 반응을 해야 돼. 그거의 빠르기가 반응 속도인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농도, 또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촉매가 있다면 반응이 빠르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주 1단원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1단원은 우주의 기원이잖아. 이제 우리가 우주를 빛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빅뱅 우주론 그리고 또 별의 탄생과 소멸 이런 과정까지 봤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그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수많은 화합물까지 이루게 되고 그래서 지금이 현재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물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복잡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이제 기원했냐,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있는 성경적 고찰이나 성경적 의미는 수업 시간에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